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식물들을 다루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에 밥맛 읽고 이랬을 때 우리 가끔 오이냉국 있죠? 오이냉국 먹으면 참 밥맛도 나고 참 맛도 좋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오이는 예전부터 더위를 이기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오이 여름은 끓여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오이는 시원하게 그냥 딱 이렇게 먹는 게 맛이지. 오이 뭐 이렇게 데쳐 먹었다든지 기름에 튀겨 먹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오이가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날로 먹는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국 끓여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이는 현재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제 인도 지역 있죠? 인도 지역, 히말라야산 지역. 거기가 원산지로 밝혀져 있어요, 현재는. 이제 그런 오이가 있다가,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오이가 동양, 즉 중국에 알려진 거는 불과 2000년 전밖에 안 돼요. 언뜻 생각하면은 인도 지역의 원산지니까 아마 5000년 전이라든지 4000년 전부터 다 퍼졌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오이는 인도가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한나라 초기에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단길을 열어요. 중앙아시아를 공격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오이는 동양이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전달이 됐다.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이제 또 기록에 보면 이집트 지역 있죠? 이집트. 이집트에는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 한 3700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12왕조 때니까 그 당시에 벌써 오이가 재배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에요. 그런 거 보면 중국보다는 무지하게 빨리, 아마 인도에서 다 이집트 쪽으로만 갔지. 중국 쪽으로는 안 왔나 봐요. 그 당시에. 이 오이는 한문으로 이게 호가, 이게 오랑캐 호자예요. 호가, 아니 황가라고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쪽을 볼 때는 이제 오랑캐족인 거예요. 중국 애들 생각은 지네만 중국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지역이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서역, 중국에서 볼 땐 중앙아시아 쪽에서 서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땅에서 온 과류다. 예전에 이 과하면 이걸 참외를 의미했어요. 참외. 그러니까 참외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외가 자였어요. 게다가 지금은 오이가 자로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오랑캐 땅에서 온 과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오이가 익으면 노란하게 익어요. 물론 우리가 먹는 거는 파란한 오이를 먹죠. 근데 오래되면 이제 노란하게 익는데 그 노란하기 때문에 황가다. 이렇게 누를 황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참외가 언제부터 재배가 됐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지금 추측하건대는 한나라 초기에 참외가 중국으로 왔으니까 이 한나라가 힘이 번창한, 그러니까 옛날부터 중국이 통일이 되고 힘이 왕성할 때는 주변 국가를 침략을 해요. 중국이 이제 쪼개져서 서로 막 내란이 일어나는데 서로 막 치고받고 한다. 이러면 주변 국가가 살기 좋아요. 세상의 이치예요. 지금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게 강대국이 힘이 뻗치면은 주변을 공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힘이 약해지면 주변이 살기 좋고. 그래서 한나라가 통일이 되고 중국이 최초로 통일된 건 진시황입니다만 진시황은 이제 몇 년 못 가죠. 그죠? 진시황 이후에 이제 한나라, 초나라하고 이제 초완전이 벌어지죠. 그죠? 그게 지금의 장기판이죠. 그죠? 초나라, 한나라 싸움.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 유방이 이기죠.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몇백 년 이어오는데, 그러니까 한나라가 입장에서 뭐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이제 그런 격이 된 거예요. 물론 진시황이 처음 했습니다만, 이제 처음으로 통일하는 게 힘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주체를 못하니까 중앙아시아 쪽도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를 또 침공을 해. 그래서 대표적인 한사군이라는 걸 설치를 하죠. 뭐 평양 뭐 이런 데 점령을 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나라가 그때 망하고 굴복이 됐지만 문물 교류라는 면에서는 중국하고 문물 교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추측하건대 그 당시에
아마 참외라든 이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 물론 제가 지금 한복을 입고 있는데 이 한복이 언제 거냐? 그 한사군 때 그때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 우리나라 하고선 이제 그때 옷 복장이 지금의 한복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 근데 중국은 오히려 그게 없어지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전통을 찾을 때 우리나라 걸 더 찾으려고 그러죠. 중국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오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오이는 시원하다 그랬어요. 시원하니까 당연히 몸이 열 많은 사람한테 좋겠어요? 아니면 몸이 냉한 사람한테 좋겠어요? 그래, 열 많은 사람한테 좋으니까 우리가 사상의학적으로 하면 소양인들. 이 소양인들이 열이 잘 뻗치거든요. 금방 별것도 아닌데 피 떠오른다든지 얼굴 붉어진다든지 그리고 쉽게 막 흥분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설명할 때 손짓 발짓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이 잘 뻗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이를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이제 특히 이제 또 소양인들 열이 뻗치다 보면 이제 목에 인후종통이라고 해서 이제 인후부에 이제 뭐가 걸린 것 같다든지 열이 화끈거린다든지 편도가 벗다든지 인후부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이를 먹어서 치료한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갓난아이가 이유 없이 설사하는 수가 있어요. 열이 막 뻗치면서 이 설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양방에서 보면 우리 장염이라고 하죠. 이 장염이라고 하는 게 이 장은 이제 대장이라는 뜻이겠고 이 염이라는 게 불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열불나면은 설사가 나겠어요. 그게 설사예요. 그러니까 설사도 종류가 많아요. 설사도 정말 차가워서 생긴 설사가 있고 또 정말 속이 열이 나서 나는 설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장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랬을 때 이 속이 열이 나서 나는 설사에 오이를 아기한테 줬더니 치료가 되더라.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 이유도 열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이 하면 참 많이 쓰죠. 특히 이제 여자들 중에 이제 피부 마사지 할 때 오이 마사지 많이 하죠. 오이 마사지를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 만사의 이치라고 한 게 더우면은 늘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추우면 오므라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름에 더우면 몸이 늘어져요. 더운데 오므리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추운데 간다. 그러면 몸이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들어서 열 발산도 막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열을 보존하고 싶어. 마찬가지로 피부도 그렇대요. 이 피부도 이게 이제 열이 뜬다든지 이러면 이게 더 늘어져요. 피부가 늘어지면 이렇게 주름살이 더 져요. 그런데 이제 오일을 마사지하면 어떻게 할까요? 열을 빼서요. 빼를 하니까 피부가 줄어들어. 이게 길이가 있다 한 게 좀 줄어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팽팽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주름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장법도 더 잘 받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 중에 이제 피부 마사지 할 때 오이 마사지 하는 이유가 열을 빼서서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이 마사지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예전 기록을 보면 이제 여드름이라든지 또 주근깨라든지 땀띠라든지 이런 데도 오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드름도 열이 솟구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이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주근깨도 마찬가지로. 또 땀띠도 어때? 추운데 땀띠 걸리는 거 봤어요? 더우니까 땀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이를 이제 발라서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도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종기가 났다든지 부스럼 나면 그게 가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오이를 발랐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그것도 어떤 이제 가렵다는 거는 우리가 열나고 이랬을 때 가렵지 추운데 가렵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이를 발라서 뭔가 열을 내려서 그걸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예전 기록을 보면 이제 우리가 화가 났다 이럴 때 눈병이 걸려요. 눈병이 이제 붉게 된다. 이럴 때도 이제 오이즙을 떨어뜨려서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참 우리가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눈병이라는 게 이제 함부로 치료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옛날 기록이 그렇다는 거지. 좀 똑같이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목적은 다 뭐냐면은 오이가 차갑기 때문에 눈병에 열을 식히려고 사용했다. 예전에 이제 그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또 오이를 먹으면 우리가 참 이상하게도 오이만을 먹으면 유독 화장실 더 가요.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셨어요? 이상 오이 많이 먹으면 화장실 더 가요. 그리고 몸에 부기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뇨 효과가 강해요. 그래서 몸이 약간 벗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변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소변을 빨리 빼주기 위해서는 오이를 많이 먹어라.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애주가들 보면은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그 소주 먹을 때 소주에다가 오이채 썰어서 넣는 거 보셨어요? 그럼 정말 희한하게 같은 소주인데도 그냥 소주 먹는 거 하고 소주에다 오이채 넣은 게 술이 훨씬 순하고 덜 취해. 그리고 술에 취해도 금방 깨. 그거 정말 이상하죠? 그 똑같은 알코올 도수로 먹으면 똑같은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오이가 주독을 풀어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술의 독성, 술이라고 하는 거는 대열 대독하거나 그러니까 술 먹으면 열나잖아요. 술 먹고 춥다는 사람 봤어요? 술 먹으면 술이 이렇게 차죠? 이게 청소 벌건해지지. 술 먹고 뭐 이렇게 아유 추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거 뭐냐 술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근데 술을 먹다 보면은 열이 뜨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띄워요. 띄우다 보니까 술 먹을 때는 뜨거운데 먹고 나면 술 자주 먹는 사람 어때? 배가 차갑죠.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배가 차가운 사람 많아요. 그 이유는 열을 인위적으로 띄워오르다 보니까 속에는 오히려 허해지고 차가워진 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민간요법으로 되게 오딱을 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술을 먹을 때는 열을 올리니까 그런 열을 오이의 차가운 기운으로 내려줘. 그래서 똑같은 소주인데도 하나는 오이를 넣은 거는 하고 안 넣은 거의 차이가 오이채를 쓰면은 훨씬 덜 취하게 된다라. 이런 걸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남편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자기 부인이 술 먹고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마려울 때 차라리 오이를 몇 개 쓸어서 주면은 주독도 풀리고 속도 풀리고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또 항상 뭐든지 그렇습니다. 오이도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탈이 나는 법이에요. 이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 근데 그 오이를 예전 기록을 보면 이제 많이 먹으면은 몸이 이제 차가워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 한열증이라서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이 생긴대요. 그러면 이제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게 옛날에는 이게 학질이에요, 학질. 그래서 이제 여름에 오이를 많이 먹으면 가을에 학질이 걸리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요. 이제 그것도 이제 몸이 허해졌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예전 기록을 보면 이제 하나가 좀 이상한 것이 오이를 먹을 때 식초를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오이내 구할 때 식초를 또 타서 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충이 돼요. 그건 좀 연구할 바가 좀 연구할 거리인데 어쨌든 이제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사실은 그 오이를 먹을 때 식초를 사실 타서 먹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오이에는 비타민C가 있는데 그 식초를 좀 넣으면은 오이가 그 비타민C가 파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는데 왜 옛날에는 그걸 금했을까? 그것도 이제 뭔가 의문점이 좀 나는데 어쨌든 제가 아직 거기까지 연구를 아직 못해서 그리고 또 오이의 그 이파리 있죠. 오이 혹시 먹어보셨어요? 오이 이파리면 되게 써요. 그 쓴맛이 나는데 오이도 사실은 그 가물었을 때 오이도 가물었을 때 쓰죠. 근데 물 많이 주면 쓴맛이 없어져요 또. 그죠? 근데 오이 이파리가 쓴맛이 토하는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뭉쳤다든지 할 때 오이 이파리를 먹으면 토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렸다든지 이럴 때 치료용으로 쓰는 거지 뭐 이렇게 함부로 쓸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예전에 그 오이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차갑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오이의 뿌리 있잖아요. 오이의 뿌리도 약으로 썼대요. 오이의 뿌리는 이제 이런데 이제 종기 났을 때 요럴 때 오이 뿌리를 이제 사용해서 치료했다 이런 게 그것도 목적이 뭐냐면은 열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오이는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갑기 때문에 열만한 상태 좋아요? 아니면 몸이 차가운 상태 좋겠어요? 열만. 그렇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들이 이제 더위를 이기고 열을 내리는 일사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피부 미용에도 쓰고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오랑캐탄에서 호과, 황가라고도 했습니다만 그냥 지금은 과하면은 오이를 같은 옛날에는 참외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기록상에 이런 것들 조심을 해야겠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더운 여름날 밥맛 없고 이랬을 때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오이를 지금 오이 냉국을 해 먹는다든지 또 아니면 술을 어차피 약주를 먹더라도 오이채를 좀 썰어 먹는다. 소주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